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오은주입니다. 최근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의 의원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높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요즘입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야기인데요. 자민당이 과반을 넘겼는데 개헌을 위한 정족수는 넘기지 못했죠.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 내일 모레는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의견 수렴하는 그 구간이 또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일본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상으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 수가 월등하게 우세합니다. 과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 건지 오늘도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지금부터 활짝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나눔미디어그룹 김태혁 전문가, 월스트리트 코리아 이슬이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시장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헷갈리는 오늘이 아닌가 싶거든요. 먼저 이슬 전문가님 어떻게 오전장 판단하고 계신지요? 예, 일단은 또 단기 반등을 주듯 하더니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전부 이제 약소 하락세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린 가운데 이제 그 효과가 금융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4분기에는 어떤 유의미한 반등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국내 정책상 재정과 통화의 공조는 늘 있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정책 효과에 따른 경기의 방향성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약소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신규 상장주 혹은 이제 치매 관련 개별 테마주만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하반기까지는 일단 코스닥 지수가 650에서 690선 이 사이를 박스권에서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고점에 있는 개별 테마주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실적 위주의 시장 테마 흐름 따라가는 종목군들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시다고 보여집니다. 잘 보면 시장 안에서도 기회는 있다 이런 관점이신 건데 김태혁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장 기초가 된 게 뭘까요? 일단 수급이라는 겁니다. 그 수급이 지난주에 외인이 약 6,500억 정도로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 이제 개인들은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에 따르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부터 쭉 하락했던 근본적인 낙제가 다시 한번 더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시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방 지지력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단기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월 9일 저점 구간이 657포인트에서 그 위에 한 700포인트 정도까지 보시면 되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0에서 2100포인트 사이를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단기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결국에는 등락을 보일 텐데 결국에는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번 주는 뚜렷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지금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게 되시면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섹터 그리고 통신 장비 쪽으로 해서 흐름 보시면서 체크해가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면 이런 종목들로 보시면 아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은 큰 등락 없이 일단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이다 이 말씀 주셨는데 종목별로는 어떤 대응 전략, 이 흐름을 어떻게 잘 타는 것이 좋은지 그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톡 쏘는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특징주 분석 먼저 해볼게요. 오늘도 3가지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육물산 보겠습니다. 상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죠. 식사하셨나요? 라는 내용이 자회사가 햇반 같은 그 일회용 용기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인데요. 관련 기대감이 있습니다. 100% 종속회사입니다. SR테크노팩이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고차단성 필름 개발을 했다. 지난해 했고요.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3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오늘 포착된 게 삼육물산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근거는 괜찮은 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캐몬 올라와 있습니다. 화평법 개정의 수혜주로 일단 증권가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가의 흐름은 약간 시들시들했었죠. 근데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화평법이라는 게 나왔고 신약이나 화학물질을 만들 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정성 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 그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캐몬이 그런 것을 수행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사실 많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이 화평법, 화관법 등과 관련해서 규제 강화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다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난 17일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을 이틀 거쳤고 오늘 다시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는데요. 어떤 평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또 거론됐던 것이 일본 규제 대응을 해서 세법을 부품 소재 관련한 R&D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들썩이는 관련주의 흐름인데요. 특히 램테크놀로지는 반도체용 식가액, 박리액 등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심,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세마는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열주 대비했을 때는 한 80%의 강세권 유지하고 있는 램테크놀로지 주가 흐름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전문가의 의견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삼육물산부터 보겠습니다. 김태혁 전문가님,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한데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일단 뭐 자회사 쪽에서 뭐 이제 필름 생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뭐 선발 주자였던 후성, 뭐 동진세미캠, 뭐 동국 아리엔스 여러 가지가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이고 이제 시장 주도 테마가 뚜렷하게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자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후발주자들 특징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 300억에서 1000억 정도 사이 되는 금액 중 이런 종목이고 특히나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 이제 테마주로 엮였던 부분이 DMZ 테마 이런 부분으로 테마로 엮였다가 최근 뭐 자회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상한가를 말아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소폭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길게 가져가기엔 좀 무리가 있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말 그대로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이 있는 부분에 오히려 가치 투자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대응 방법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 흐름 보시게 되시면 이제 작년부터 흐름 이제 8,500원 상단 부분까지 이제 돌파하지 못했다가 흘러내렸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부각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봉상 결국에는 거의 고점에 다다른 시점이고 이제 매물 자체가 지금은 거의 꼬리 부근, 결국엔 매물이 거의 많이 없는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을 거의 돌파했다고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나올 경우 이제 8,500원 부근에서 이제 대응을 한번 1차적으로 절반 매도 사인 드리고 유견 드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정고점 부근이 9,100원 정도까지 해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긴 호흡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단기 테마성 움직임에는 주목해 볼만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육물산이었고요. 이어서 캐몬 볼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일단 오늘 다시 한번 뭐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목을 받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평가세요? 예, 일단은 단기 보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몬은 대표적인 치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식약처가
제품의 어떤 풋모커가 심사 시에 이제 안전성을 입증하는 내용들을 추가를 하면서 지금 독성 유발이나 발암물질 관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가 되면서 관련주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아침에 강세를 보이더니 지금 인봉인 상태에서는 약간은 조금 길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비임상 시험 데이터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인정받은 업체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에 대한 법률인 어떤 허평법 개정에 대한 또한 최대한 수혜주로 꼽히면서 일단 캐몬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몰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바이오 업황이 계속해서 반등은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업황 악재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종목군은 꾸준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인구 고령화에 진입을 하면서 치매 발병률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이 됩니다. 일단 그에 따른 치매 관련주들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매물대가 조금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급등하긴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저항대 구간이 2,2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막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질 거예요. 혹시 이걸 꼭 매수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1,650원 선에서 비중 10%만 매수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전망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데 한 번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지금은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보유자 관점에서 여전히 들고 가자라는 내용 캐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에 대해서 추가 전략 모색을 먼저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